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3연산자와 표현식의 마지막 11번째 주제로 문자열 보관과 기본 포매팅을 다뤄보겠습니다. 달러 따옴표 보관 문자열. 한 줄짜리 문법처럼 보이지만 그 한 줄이 코드의 가독성, 성능, 그리고 문화권까지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6 시절의 스트링 점 포맷 치환 방식부터 C#10에서 도입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까지의 진화를 IL 수준에서 비교하고 유니티 하패스에서의 문법을 안전하게 쓰는 법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처음 프로파일러를 열고 당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HP와 위치를 찍어보려고 업데이트 안에 한 줄을 넣었을 때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로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죠. 처음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를 켜면 매 프레임 GC 얼록 이 수백 바이트씩 잡히고 스파이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C샵의 스트링은 불변 객체입니다. 더하기로 붙일 때마다 새로운 문자열이 힙에 할당되고 중간 결과물이 그대로 쓰레기가 되어 가비지 컬렉터에 부담이 됩니다.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나아집니다. 달러 따옴표 보관 문자열이라 부르는 문법인데요. 읽기도 편하고 최신 C샵에서는 내부 구조까지 최적화되어 있어 더하기 연결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드도 유니티의 학패스, 즉 매 프레임 반복 호출되는 코드에서는 위험합니다. 이유는 영상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기본 문법을 한 번에 정리하고 컴파일러가의 문법을 IL 수준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C#6과 C#10을 실측 IL로 비교하고 유니티 실전에서 안전하게 쓰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유 하나를 잡고 가겠습니다. 달러 따옴표 보관 문자열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빈칸이 뚫린 쪽지입니다. 미리 제목과 구분자를 적어둔 쪽지에서 중괄호 부분만 값으로 채워넣는 구조죠. 더하기 연결이 종이 조각을 여러 번 풀로 붙이는 방식이라면 보관 문자열은 한 장의 템플릿에 빈칸만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가독성 차이를 넘어 컴파일러가 코드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쪽에는 네임 콜론 중괄호 네임 콤마 에이지 콜론 중괄호 에이지 형태의 템플릿이 있고 그 안에 두 개의 빈칸에 각각 네임과 에이지 값이 삽입됩니다. 결과는 네임 콜론 앨리스 콤마 에이지 콜론 32되죠.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값이 들어갈 자리가 코드에서 눈에 바로 보여 가독성이 높고 최신 컴파일러는이 템플릿을 힙 할당을 최소화한 IL로 번역해줍니다. 가장 기본 문법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달러 따옴표 보관 문자열이란 문자열 앞에 달러 기호를 붙이면 중괄호 안의 식이 문자열로 변환되어 제자리에 삽입되는 문법입니다. 중괄호 안에는 변수뿐만 아니라 메서드 호출, 사망, 링큐식 같은 의미의 C샵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따옴표 합콜론 중괄호 A 더하기 B 라고 쓰면 A가 2, B가 3일 때 합콜론 5 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클래스에 name과 age 두 프로퍼티를 두고 interpova6 데모 메서드 안에서 앨리스와 30으로 채운 유저 객체를 만듭니다. 15번째 줄을 보시면 가장 기본 패턴인데 유저의 name과 age 필드를 보관 중괄호 안에 그대로 박아 이름 콜론 앨리스 콤마 나이 콜론 30 같은 문자열을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메서드 호출과 사망, 링큐식까지 어떤 표현식이 들어가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18번째 줄에서는 유저 이름의 랭스라는 프로퍼티 호출 결과를 그대로 넣습니다. 21번째 줄은 사망 연산자를 사용한 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망을 쓸 때는 반드시 전체를 괄호로 감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콜론 뒤에 문자열을 뒤에서 설명할 포맷 지정자로 오해받기 때문이죠. 24번째 줄에서는 링큐의 에버리지 메서드 호출까지 한 줄에 붙였습니다. 결국 중괄호 아니면 어떤 식이든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컴파일러가의 문법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IL 수준에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달러 따옴표로 네임 콜론 중괄호 네임 콤마 에이지 콜론 중괄호 에이지라고 쓰고 C#10 이상 컴파일러로 빌드하면 다음과 같은 IL 코드가 나옵니다. 처음 보면 길어 보이지만 핵심만 짚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원본 C# 코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네임에 앨리스를 담고 에이지에 30을 담고 마지막에 두 값을 보관 문자열로 묶어서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짧은 메서드를 컴파일러가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다음 슬라이드의 IL입니다. 지금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네 번째 줄의 핸들러 선언입니다. 컴파일러가 달러 따옴표를 스트링 점 포맷 한 줄로 바꾸지 않고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어펜드 리터럴과 어펜드 포매티드를 번갈아 호출하는 형태로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12번째와 13번째 줄에서 보이듯 리터럴 총 길이와 보관값 개수가 컴파일 시점에 미리 계산되어 핸들러 생성자에 전달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박싱이 사라진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핵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6번째 줄에 append formatted generic 호출입니다. 박스 안에 int 32가 명시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int 같은 값 타입이 오브젝트로 박싱되지 않고 그대로 핸들러에 전달된다는 의미죠. 박싱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비교할 C#6 시절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번 장은 컴파일러 내부 동작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C#6에서 9까지의 초기 보관은 단순한 문법적 설탕이었습니다. 더 편한 문법이지만 컴파일 후에는 기존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표현이란 뜻이죠. $다운표 네임 콜론 중괄호 네임 콤마 에이지 콜론 중괄호 에이지는 컴파일 시점에 스트링 포맷 함수 호출로 치환됩니다. 즉 사람 눈에는 새로운 문법이지만 결과물은 기존 스트링 포맷 한 줄로 번역됐다는 뜻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양쪽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은 C#6에서 9까지의 스트링 포맷 방식입니다. 같은 보관 문자열이 컴파일러 손을 거치면 스트링 포맷 호출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오브젝트 배열이 힙에 새로 할당되며 int 값은 오브젝트로 박싱되어 또 한 번 힙에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이 늘어나죠. 오른쪽은 C#10 이후의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방식입니다. 핸들러는 레프 구조체라 스택 로컬에 머무르고 제네릭 어펜드 포매티드 덕분에 박싱이 사라지며 오브젝트 배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보관 문자열인데 힙 할당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말로만 하면 추측처럼 들리니 실제 컴파일러로 IL 뽑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랭 버전 을 7.3으로 타겟 프레임워크를 내 스탠다드 2.0으로 맞추면 C#6 시절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어떤 IL로 번역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C#6 시절의 IL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한 가지에 먼저 주목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줄을 보면 name 중괄호 0,ag 중괄호 1이라는 포맷 문자열 리터럴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 포맷의 첫 번째 인자가 되죠. 즉, 컴파일러가 보관 표현을 풀어서 옛날 방식의 인덱스 포맷 문자열을 만들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박싱이 일어나는 흔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16번째 줄입니다. 박스 시스템.int 32 명령어가 보이실 겁니다. age가 오브젝트 파라미터로 전달되기 위해 박싱이 발생한 흔적입니다. 박싱은 값 타입 내용을 힙에 세 객체로 복사하는 작업이라 이 자체로 힙 할당 한 번 일어납니다. 게다가 인자가 4개 이상이면 오브젝트 배열까지 추가로 할당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코드를 쓰면 프레임마다 박싱 한 번에 문자열 한 번, 최소 2번의 힙 할당이 누적됩니다. C#10부터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컴파일러는 $다운표 보관 문자열을 단순 스트링 포맷 호출이 아니라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레프 구조체로 번역합니다. 레프 구조체는 스택에만 살 수 있도록 강제된 구조체입니다. 즉이 핸들러는 메서드가 끝날 때 스택 프레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가비지 컬렉터가 따로 청소할 필요가 없죠. 비교 조건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랭 버전을 10 이상, 타겟 프레임워크를 단넷 6.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본문 코드는 앞에서 본 비포 메서드와 글자 한자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코드인데 컴파일러가 어떻게 다른 IL을 만들어내는지가 다음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C#10 이후의 IL을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번째 줄에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의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 핸들러는 스택 로컬에 자리 잡은 레프 구조체이므로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레이풀에서 빌린 차 버퍼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버퍼를 위한 추가 힙 할당도 없습니다. 즉, 스트링 포맷 시절의 오브젝트 배열이나 내부 스트링 빌더를 모두 대체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이 핸들러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22번째 줄이 결정적입니다. append formatted가 박스 안에 int 32를 명시한 제네릭 호출이라 int를 그대로 받습니다. 즉, 박스 명령어 자체가 사라졌고 오브젝트 배열 할당도 사라졌으며 각 값마다 개별 append formatted 호출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신 컴파일러에서 $다운표 보관 문자열은 읽기 쉬운 고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두 IL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맷 문자열의 경우 C#6에서 9까지는 런타임에 파싱했지만 C#10 이후로는 컴파일 시점에 리터럴과 값이 분리됩니다. 값 전달도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에서 각 값마다의 append formatted 제네릭 호출로 바뀌었고 값 타입 처리는 팍스 명령어 대신 제네릭이라 팍싱이 사라졌습니다. 중간 버퍼도 스트링 포맷 내부 스트링 빌더 대신 어레이풀 기반 버퍼를 재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int 2개를 보관할 때 힙 할당 횟수는 최대 3번에서
단 한 번 최종 문자열만 남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내부 동작을 알았으니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맷 지정자입니다. 보관 중괄호 안에 콜론을 붙이고 그 뒤에 포맷 코드를 적으면 숫자나 날짜, 시간의 표기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포맷 코드는 스트링점 포맷과 동일한 표준 포맷 문자열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중괄호 1234.5:F2라고 쓰면 결과는 1234.50이 되어 소수점이 두 자리로 고정됩니다. 자주 쓰는 표준 포맷 코드들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F2는 고정 소수점 두 자리, N, 0는 첨단위 구분 기호 표시이고 소수점은 없습니다. C는 현재 문화권의 통화 기호, P1은 백분율 한 자리이며 자동으로 100을 곱합니다. X는 16진수, D5는 정수 10진수에 최소 5자리를 보장하고 E2는 지수 표기, G는 디폴트 일반 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YY, Y, MM, DD 같은 커스텀 패턴은 날짜와 시간 포맷에 자주 쓰입니다. 이 표는 외워야 한다기보다 쓸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기 좋은 참조표입니다.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줄에서 15번째 줄까지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패턴입니다. 1234.5678이라는 더블값에 F2를 적용하면 1234.57엔 0를 적용하면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간 1, 235가 됩니다. C를 쓰면 한국 환경에서는 원화 기호가 붙은 통화 표기가 되죠. 0.123에 P1을 적용하면 12.3%, 255의 X를 쓰면 16진수 FF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F, N, D, X, 그리고 커스텀 날짜 패턴 5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정렬 지정자입니다. 보관 중괄호 안에 쉼표와 정수를 붙이면 해당 값이 차지할 최소 문자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는 오른쪽 정렬이고 부족한 자리를 왼쪽 공백으로 채우며 음수는 왼쪽 정렬이고 부족한 자리를 오른쪽 공백으로 채웁니다. 포맷 지정자와 함께 쓰려면 쉼표 너비 콜론 포맷 순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중괄호 밸류 10:F2라고 쓰면 10자리 폭 안에서 오른쪽 정렬되고 소수점 두 자리로 표기됩니다. 정렬은 로그를 표처럼 가지런히 찍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예제로 적의 이름과 HP, 공격력을 표 형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14번째 줄의 헤더를 보면 이름은 -10으로 왼쪽 정렬, HP와 공격력은 6과 10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문자열 컬럼은 음수 너비, 숫자 컬럼은 양수 너비를 쓰는 게 공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콘솔에서 마치 엑셀처럼 가지런한 표가 출력됩니다. 디버그 로그를 정리할 때의 한 줄짜리 정렬 문법은 정말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escape와 verbatim, 그리고 로우 조합입니다. 보관 문자열에서 중괄호 자체를 출력하려면 두 번 겹쳐 써야 합니다. $@ 다운표 형태인 verbatim, 보관 문자열은 \n 같은 escape 시퀀스를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므로 파일 경로나 정규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C#11부터 도입된 $로우 문자열 보관은 큰 따옴표 3개 이상으로 감싸며 escape가 필요 없습니다. $기호 개수와 중괄호 개수가 일치해야 보관으로 해석되므로 $2개를 쓰면 제이슨의 중괄호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보겠습니다. 9번째 줄과 11번째 줄은 중괄호 escape 예시입니다. 제이슨 형태 콜론, 중괄호 2개로 escape해서 중괄호 자체가 출력되도록 했죠. 결과는 11번째 줄 주석처럼 제이슨 형태 콜론 중괄호 안에 네임 콜론 앨리스가 그대로 찍힙니다. 13번째 줄부터는 verbatim 조합 예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경로 출력을 보고 이어서 로우 문자열 보관까지 짚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16번째 줄의 출력을 보면 verbatim 보관 덕분에 백슬래시를 두 번 적지 않아도 윈도우 경로가 그대로 나옵니다. 18번째 줄부터는 로우 문자열 보관 예시입니다. $2개를 썼으니 보관 표현을 쓸 때는 중괄호도 2개를 써야 합니다. 결과는 들여쓰기와 줄바꿈이 그대로 유지된 멀티라인 제이슨 블록이 출력되죠. 경로 문자열에는 verbatim, 멀티라인 제이슨이나 SQL에는 로우 문자열 보관이 답입니다. 이번 절은 유니티 하패스에서 debug.log를 안전하게 쓰는 법입니다. C#10 이상에서 보관 문자열이 빨라졌다고 해도 유니티의 업데이트마다 문자열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자체가 최종 힙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니티 AKB debug.log는 메서드 호출 전에 인자 문자열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즉 로그 레벨이 꺼져 있어서 실제로 출력되지 않더라도 문자열 생성 비용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먼저 잘못된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업데이트마다 미네임, HP,
transform.position1을 보관한 문자열을 만들어 debug.log로 넘깁니다. 10번째 줄에 주석이 가리키듯 이 한 줄은 릴리스 빌드에서도 문자열이 생성되어 GC 얼록이 발생합니다. 디버그 빌드에서는 콘솔에 로그가 보여서 의도가 명확하지만 릴리스 빌드에서는 사용자도 보지 않는 로그를 위해 매 프레임 힙을 더럽히는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해법은 컨디셔널 속성으로 호출 자체를 컴파일 타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의 6번째와 7번째 줄에서 develop.log 메서드의 컨디셔널 유니티 밑줄 에디터와 컨디셔널 디벨롭먼트 밑줄 byld 속성을 붙였습니다. 이 속성은 해당 심볼이 정의되지 않은 빌드에서 메서드 호출 자체를 IL 수준에서 제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쪽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20번째 줄이 사용 부분입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develop.log 보관 문자열을 넘기는데 호출이 컴파일 타임에 제거되면 인자로 넘기는 $다운표 보관 문자열 생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릴리스 빌드의 업데이트에서 GC 얼록 2.0이 됩니다. 이게 유니티 공식 권장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권 이슈를 짚고 가겠습니다. 문자열 보관은 기본적으로 실행 중인 스레드의 문화권, 즉 커런트 컬처를 따릅니다. 사람이 읽는 UI에서는 장점이지만 파일 이름이나 로그, API 요청 바디처럼 기계가 읽는 문자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같은 코드라도 한국에서 실행하느냐, 독일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출력 형태가 달라지면 서버 파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코드가 문화권 함정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두 문화권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줄에서 한국 문화권으로 설정하면 N2 포맷의 결과는 1,234.50입니다. 그런데 15번째 줄처럼 독일 문화권으로 바꾸면 같은 N2 포맷의 결과가 1,234,50으로 변합니다. 독일에서는 소수점이 쉼표이고 천 단위 구분이 점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차이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보듯 기계가 읽는 문자열에서는 진짜 위험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19번째와 20번째 줄이 진짜 위험한 부분입니다. price equal price F2라는 쿼리 스트링을 만들었는데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스레드 문화권이 독일어로 잡혀있다면 결과는 price equal 1.234,52 됩니다. 서버가 마침표만 소수점으로 알고 파싱하면 1.234라는 정수와 50이라는 정수로 잘못 해석되어 요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문화권을 명시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C샵에서는 두 가지 관용 구문이 있습니다. 7번째 줄에 formatable string invariant는 C샵 6 이상부터 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10번째 줄에 string.create의 culture info invariant culture를 넘기는 방식은 C샵 10 이상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 실행하든 price equal 1234.52 됩니다. 다만 IL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짧은 메서드를 C샵 10 이상으로 컴파일하면 string.create의 culture info invariant culture와 보관 문자열을 함께 넘기는 형태입니다. 컴파일러가 이 패턴을 인식해서 핸들러 생성자의 iFormat Provider를 직접 주입하는 IL 만들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IL에서 그 흔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14번째 줄입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의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이번에는 int 32개뿐만 아니라 세 번째 파라미터로 iFormat Provider가 함께 들어갑니다. 일반 $다운표 보관에는 없던 인자죠. 이후에 append formatted guy 핸들러를 통해 포매팅함으로 스레드의 current culture와 무관하게 항상 점 구분자로 출력됩니다. 컴파일러가 패턴을 정확히 인식해서 invariant culture를 핸들러에 주입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절의 원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값은 기본 $다운표를 그대로 써서 current culture를 따르게 두고 기계가 읽는 값, 즉 로그나 파일명, API, JSON, 쿼리 스트링 같은 것들은 string.create나 formatable string.invariant로 invariant culture에 고정합니다. 이 한 줄만 머리에 새겨도 다국어 환경에서의 미묘한 버그를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망 연산자의 콜로니 포맷 지정자로 해석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보관 중괄호 안에 사망 연산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지 크거나 같다 이심, 물음표 따옴표 성인 따옴표 콜론 따옴표 미성년. 컴파일러는 콜론 뒤에 따옴표 미성년 부분을 포맷 지정자로 해석하려다 실패합니다. 즉 코드 작성자의 의도와 컴파일러 파서의 해석이 어긋나는 함정이죠. 해법은 단순합니다. 사망 전체를 괄호로 감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중괄호 다음에 여는 괄호를 한 번 더 두면 그 안에 콜론은 포맷 지정자가 아니라 사막 연산자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결과는 분류 콜론 성인으로 정상 출력되죠. 콜론을 포함하는 모든 식, 딕셔너리 인덱서나 제네릭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괄호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니티 업데이트 안에서의 보관 문자열로 인한 GC 압박입니다. 잘못된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current hp/max hp 형태의 보관 문자를 hp text.text에 매프레임 할당합니다. hp가 변하지 않아도 같은 문자열이 매프레임 새로 만들어져 힙에 쌓입니다. 60fps 기준이면 1초에 60개씩 똑같은 내용의 문자열이 가비지가 되어 GC에 부담이 됩니다. 해법은 변화 감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캐시딥라는 캐시 변수를 두고 11번째 줄에서 current hp와 캐시딥을 비교합니다. 값이 달라졌을 때만 문자열을 새로 만들고 캐시딥을 갱신하는 구조죠. hp가 자주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는 보통 프레임당 0회의 문자열 할당이 됩니다. 프레임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문자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포맷 지정자 오타가 런타임 예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패턴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중괄호 n:q2처럼 존재하지 않는 포맷 코드를 쓰면 두 번째 줄의 주석처럼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실행 시점에 포맷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포맷 코드는 컴파일 시점에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F, N, B, X, B, G, E, G가 아닌 코드를 쓰면 런타임에서야 터집니다. 유니티 릴리스 빌드에서는 사용자만 보는 에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패턴은 지원되는 코드를 쓰거나 커스텀 패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DO는 정수를 5자리로 패딩해 00123을 출력하고 세 번째 줄에 XE는 16진수 2자리로 7B를 출력합니다. 네 번째 줄에 0000 같은 커스텀 패턴도 가능합니다. 다만 값 타입별로 유효한 포맷 코드가 다릅니다. int n은 d가 되지만 n은 d가 없으니 의심스러울 때는 유닛 테스트로 먼저 검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debug.assert의 보관 문자열을 넘길 때입니다. 조건이 참여도 문자열이 항상 생성된다는 함정이죠. 다섯 번째 줄을 보면 HP 크거나 같다 0이라는 조건이 참여도 두 번째 인자인 invalid HP :HP 보관 문자열은 메서드 호출 전에 이미 만들어져 넘어갑니다. 즉 HP 값백이라 어서션이 통과하더라도 invalid HP :back이라는 문자열이 매번 힙에 할당되는 셈이죠. 조건이 참일 때 포매팅 비용을 스킵하려면 커스텀 인터폴레이션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갑니다. 이번 장은 C# 버전별로 보관 문자열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출시된 C#6이 최초 도입 버전입니다. 문법적 설탕으로 보관 표현식은 컴파일러가 스트링 포맷 호출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IL의 비포 모습이죠. 그리고 의외로 포맷 지정자와 정렬 지정자도 이때 전부 지원됐습니다. 즉, 문법 자체는 처음부터 거의 완성된 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보이듯 C# 6시 $, 다운표 보관 문자열은 세 번째 줄의 주석처럼 스트링 포맷 호출로 컴파일됐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비포 IL과 동일한 형태죠. 박싱과 오브젝트 배열 할당이 그대로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2019년 C#8에서는 사소하지만 실전에서 자주 마주치는 완화가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 다운표 순서만 허용됐는데 C#8부터 $@ 다운표 순서도 컴파일됩니다. 기능적 차이는 없고 IDE 자동 정리나 팀 컨벤션에 따라 둘 중 어느 것이 와도 컴파일이 깨지지 않게 한 변화입니다.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 형태는 C#6 이후 항상 OK였습니다. 반면 세 번째 줄의 주석처럼 $@ 형태는 C#7 이하에서는 컴파일 에러였다가 C#8 이후로 허용됐습니다. 결과와 동작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1년 C#12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값 타입 박싱과 오브젝트 배열 할당이 사라졌고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새로운 핸들러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에서 사용자가 직접 인터폴레이션 핸들러 U를 만들 수 있는 확장 포인트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 대표 사례가 debug.assert의 메시지 포매팅 최적화입니다. 닫는 6부터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핵심은 메시지 파라미터에 붙은 인터폴라티드 스트링 핸들 아구먼트 컨디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붙으면 컴파일러가 핸들러 생성자의 컨디션 값을 먼저 넘겨 보관 결과를 만들지 말지 결정할 기회를 줍니다. 컨디션이 참이면 핸들러 내부 플래그가 폴스가 되고
이후에 어펜드 포매티드 호출은 중괄호 안에 10조차 평가하지 않고 즉시 리턴됩니다. 즉, 어서션이 통보하면 메시지 포매팅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용자 코드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 debug.assert hp 크거나 같다 0 조건과 invalid hp: at date time now 보관 문자열을 넘기면 됩니다. 네 번째 줄의 주석이 핵심입니다. hp 크거나 같다 0 이 참이면 보관 문자열 안에 date time now 호출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C#12 전에는 동작이 불가능했고 로깅과 어서션 라이브러리에서 약 30에서 90%의 성능 개선이 보고된 영역입니다. 2022년 C#11에서는 큰 따옴표 3개 이상으로 감싸는 로우 문자열이 도입되면서 보관 문법과 결합됐습니다. $2개의 큰 따옴표 3개처럼 $기호를 늘리면 그 개수만큼 중괄호도 겹쳐야 보관으로 해석됩니다. 제이슨이나 SQL 템플릿에 매우 실용적이죠. 문법만 추가됐고 컴파일된 IES는 기본 따옴표 보관과 동일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번역됩니다. 즉, 문법은 새롭지만 성능 특성은 같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런타임 버전별 지원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티는 자체, C# 컴파일러인 모노와 로즐린 조합, 그리고 IL2CPP를 쓰기 때문에 C# 언어 버전이 .NET SDK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PC에서 .NET 8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유니티에서는 그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2020 LTS는 C#8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로우 문자열도 핸들러도 미지원이고 보관은 여전히 스트링 포맷 지원으로 동작합니다. 유니티 2021과 2022 LTS는 C#9까지로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니티 2023부터 C#9의 일부 C#10이 더해져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를 부분 활용할 수 있고 유니티 6 즉 2024 LTS는 실험적으로 C#10과 11 일부를 쓸 수 있어 프로젝트 설정에서 랭 버전을 올리면 핸들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6 이전이라면 핫패스에서는 변화 감지와 컨디셔널 로거 패턴이 버전과 무관하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따옴표 한 줄은 가독성에서 시작해 IL 수준의 성능, 그리고 문화권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